개념으로 정리는 지난주 수업 때 했으니까 3번 할 수 있겠냐? 관계식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얘 보면서 뭐 생각해야 돼? R 팩토리얼 분의 퍼뮤테이션 n의 r이다. 이게 6이란 얘기지? 3이 1이니까 3이지. 됐어 그러면. 이 정도도 더 보이면 뭐 4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 개념이 n에서 r을 조합하는 거는 n에서 n-r 조합하는 거랑 같은 결국이지. 그러니까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그치, 이 둘의 합이 n이 나와야 되지. 너와 너의 합이 7이 나와야 된다고. 2r-3이 7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제 실제 상황, 실제 문제를 떠올리면서 문제 푸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뭐 7명 중에 청소할 사람 R명, 청소 안 할 사람 R-3명 같다는 거잖아. 그지? 둘의 합이 청소할 사람, 청소 안 할 사람 더하면 전체 인원수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뽑으면 돼요. 5번.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보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를 들었었는데, 얘 들기 전에 뭐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니? 이게 청소할 사람 2명 뽑는 경우의 수랑 5명 뽑는 경우의 수 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6명이 있는데 5명 1명으로 나눠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6명 중에 청소할 사람 3명 뽑는 거는 이 1명을 따로 빼놓는 거야. 그리고 5명 중에 청소할 사람 2명 뽑아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청소해야 되고 5명 중에 3명을 뽑았으면 얘는 청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동 완성이야.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이것과 같다고. 이런 식이야. 됐을까? 그러면 그리고 이거 이항 정리했던 것도 기억납니까? 봐봐. 컴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합이 이렇게 둘 더하면 얘 떨어지고 얘 둘 더하면 얘 떨어진다 그랬지. 그럼 이 옆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원래 이 계산은 컨비네이션 n의 3과 같은 거야. 됐을까? 읽어야 돼.
근데 얘가 컨비네이션 n의 2랑 같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 너와 너의 합이 얼마? n. n은 5. 6번.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있어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남녀 학생의 어떤 인원수에 제한이 없죠? 그럼 학생 10명 중에 3명 뽑는 거지. 순서 있어 없어? 그냥 대표 3명이야. 이 결과만 알면 되지. 7번 볼게. 자, 근데 이제 남학생 둘에 여학생 1명. 그럼 어떻게 될까? 남학생 둘, 여학생 하나. 그치. 6명에서 순서 없이 2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30명의 학생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해. 30명 중에 순서 없이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지. 다섯 개의 평행선, 4개의 평행선 서로 만날 때 만들어지는 평행선의 개수는, 아니, 평행사 변형의 개수는. 자, 다음에 평행사 변형 개수야. 그럼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되지. 이름을 좀 지어놓고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주어져 있는 평행사 변형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변을 다음 중에 몇 개 선택? 2개. 가로는 가로변. 이것 중에 몇 개? 2개 선택해서 짝을 이루면 평행사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결과만 구해내시면 되겠다. 90개 만들어지겠죠. 아, 90개냐? 얼마냐? 얼마야? 6 곱하기 5, 4, 20에. 아, 60개구나. x에 대한 2차 방식이 있어.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6이래. n과 r을 구하라. 에이.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6. 근계수 관계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분의 3 컨비네이션 n의 r x 마이너스 10분의 3 퍼뮤테이션 n의 r이다. 근데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6이라 그랬죠. 근계수 관계. 얘 두 군이 합이죠. 그리고 10분의 3 컨비네이션 n의 r은 3이야. 즉 컨비네이션 n의 r은 10이죠. 두 번째, 두 곱 10분의 3 퍼뮤테이션 n의 r은 3이 18이어야 돼. 그래서 퍼뮤테이션 n의 r은 60이야. r 팩토리얼이 얼마야? 6이란 얘기니까 r이 3이죠. 그럼 어떤 수부터 거꾸로 3개 곱하면 60 될까요? 5, 4, 3.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수부터 3개 곱했을 때 60이 될까요? 5, 4, 3. 그래서 5에 3이 60이므로 n은 5. 연결해서 볼 수 있겠어? 근계수 관계 포함해서 쭉쭉 갈게요. 11번. 요건 빈칸 나중에 따로 확인했을 때 채웁시다.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이항 정리로도 설명했던 거. 이거를 수식 관계로 표현해 놓은 건데
해설은 확인학습 때 따로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랑 똑같아요. 자, 보자. 모든 정수 R 값의 합. 모든 정수 R.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면 R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3R 더하기 5가 8이면 돼. 그지? 단,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석을 해봐. 2차 방식일 거야. 그럼 근이 뭐 2개 나오겠지. 뭐 두 근 중에 얘를 만족하는 걸 찾아봤을 때 둘 다 만족하면 둘 다 근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거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R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건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거야. 왜? R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R이 마이너스 3이면 얘가 음수가 됩니다. 안 되겠죠? R이 마이너스 3이면 앞에 건 양수인데 뒤에 건 음수야. R이 1이면. 그쵸? 그래서 가능한 R은 몇 개? R은 1로 한 개밖에 없다. 그 둘이 같을 수도 있겠네. 미안. 둘이 같아도 되는 거겠구나. 합이 8이거나 그냥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도 되는 거죠. 합이 8이어도 되지만 같아도 되겠다. 그래서 같을 때는 5 또는 마이너스 1. 5일 때는 안 되죠. 이게 8보다 클 수는 없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앞에 0이 아니라 2. 이거는 성립하네요. 이거랑 R은 1과 마이너스 1. 13번.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 모든 극렬수는 60이래. 남학생 수가 4야. 여학생 수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컨비네이션 4의 2 곱하기 여학생 수 모르니까 n의 2라고 해보자. 이게 경우의 수가 60이래. 여기가 6이죠? 이게 그러면 10인 거야. 2분의 n의 n-1이 10이야.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풀어도 됩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20이면 되죠. 5하고 4잖아.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20이면 되잖아요. 그쵸? n은 5다. 여학생 5명. A, B 포함해서 9명, 4명을 뽑아. 1명만 선출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 B가 있고요. 그냥 7명 이렇게 쓸게요. 그쵸? 경우의 수가 A 안 되고 B 되고 그 다음 남은 자리에서 3명. 그 다음 A가 되고 B는 안 되는데 남은 자리에 3명.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럼 컨비네이션 7의 3 위의 경우 한 명만 뽑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7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잖아요. 이게 일이 두 가지로 생기죠. 표도 그리고 관계도 수고하시면 됩니다. 4명 대표 뽑아.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 뭔 말이야? 그럼 저거 저기 중요한 게 적어도 한 명이면 남녀가 무조건 섞여 있다는 얘기지. 남자만 뽑는 경우나 여자만 뽑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겠네. 전체 몇 명이야? 12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치? 위에다 쓸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뭐 빼면 되냐면 남자만 뽑는 경우랑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남자만 뽑는 게 컨비네이션 6의 4, 여자만 뽑는 경우도 컨비네이션 6의 4. 이 계산 해내면 되겠다. 계산은 그대의 몫입니다. 계산해 놓으시면 되고요. 16번 봅니다. 자, 남자 5, 여자 4, 남자 3, 여자 2 뽑아.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워.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섯 명 먼저 뽑고요.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근데 남자 인원수도 여자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 이해됐을까? 하기 때문에 그냥 인원 5명 뽑기를 먼저 하자. 5명 중에 남자 셋,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 그쵸? 그 다음에 5명 일렬로 세우는 건 5팩토리얼이죠.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컨비네이션 5의 3, 컨비네이션 4의 2 곱하기 5팩토리얼 요렇게 하면 남자 뽑고 여자 뽑아서 5명을 만들고 5명 명단 확정됐을 때 나열하기. 자, 세 자리 자연수 111의 자리 수를 각각 A, B, C라고 해. 아. 음. 음. 죽겠다.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생각의 순서는 뭐냐면 일단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같다가 없다는 건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서로 다른 셋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의 여부가 되게 중요해.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순서 없이야. 각각이 순서 없이가 되는 거야. 이유를 말해줄게. 서로 다른 셋을 딱 뽑아 놓잖아? 그럼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큰 것부터 서. 그러면 그냥 순서 없이 세 개를 딱 고르잖아. 서로 다르게만 고르려 놓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이것의 순서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 순서가 없다는 얘기야. 하기 때문에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요. A, B, C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A는 0일 수 없죠. 맞아요? 그러면 A가 0을 잡아봐. 음. 0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셋의 조합을 구해. 이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A 자리가 0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A가 0일 수 있느냐야. 0은 항상 가장 작은 수죠. 그러니까 0이 포함된 서로 다른 셋을 뽑았는데 0이 포함되어 있어. 그 0이 A 자리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A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개 중에 3개 뽑으면 돼요.
그런데 A, B, C면 똑같잖아. 똑같은 상황이거든. A가 0인 경우를 빼줘야 되거든. A가 0이 들어가면 무조건 A 자리에 0이 들어가죠. 그럼 0을 포함한 경우의 수를 모두 빼줘야 돼. 그럼 0은 뽑아놨다고 치고, 자, 0은 뽑아놨다고 치고 나머지 1부터 9까지 해서 몇 개 선택? 자, 0이 들어간 경우를 센다는 건 0은 미리 뽑아 놓는 거야. 0부터 9 중에서. 그럼 1부터 9 나머지 9개 숫자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만 더 선택해 주면 되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서로 다른 셋을 조합을 했을 때 0이 포함된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상황에서는 0이 선택이 되는 순간 A는 무조건 0이 되는 거거든. 즉 여기서는 뭐냐면 0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9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같은 거거든. 이해됐을까? 그거나 이거나요. 이해됐어?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얘 둘의 합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도 있다고.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0을 반드시 포함한 경우의 수를 빼던지 아니면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은 뭐야? 1부터 9 중에 3개로만 만든다는 거지. 2개를 더 해야 돼. 이해됐어요? 둘의 합입니다. 계산해보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둘 더 해주시면 돼요. 순서가 미리 정해졌다는 건 우리가 경우의 수로 셀 때는 순서가 없는 경우로 세는 겁니다. 알겠죠? (18번)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 4개의 점만 일직선 위에 있다.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그려. 어떻게? 일단 일직선 무시하고 전체의 개수를 세. 빼기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모두 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은 모두 뺐죠. 근데 어떻게 해줘야 돼? 1은 더 해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직선들을 모두 빼버리면 실제로 이걸 하나도 안 세게 되는 거잖아. 이거 하나는 세줘야지. 무슨 말일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생각의 흐름도. 일단 6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야 오늘 너무 안 좋다. 6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 전체에서 일단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직선을 다 빼버려. 그럼 실제로 이 한 개의 직선을 계산해 줘야 되잖아. 여기 뒤에 가서 1을 더 해주면 돼. 19번 자 10개의 점이 있어 5개씩이 6개 4개구나.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삼각형 개수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이거 생각만 잘하면 돼. 그치.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직선 세는 방식이랑 똑같이 한번 해보고 삼각형이란 도형의 특징을 가지고도 하나 해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점이 총 10개잖아요. 원래 10개에서 3개 세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뭘 빼줘야 되냐면 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점 다 빼줘야 돼. 아, 6개의 점. 이해되니? 저긴 원래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도 아니고. 여기 4개에서 3개 만드는 삼각형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다 뺐어. 그랬더니 이건 계산을 해보자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랑 두 번째는 너 점, 그러니까 너 2개, 너 하나든 너 하나, 너 둘이든 그러니까 이 중에 2개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2개의 상황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을까? 그럼 위에서 2개 선택한다. 아래에서 하나 선택한다. 넷 중에 하나니까 굳이 컨비네이션 사이 1이라고 안 하고 그냥 넷 중에 하나면 4라고 해도 되지. 아래에서 2개야. 위에서 하나야. 이렇게 되지. 이게 60이고 얼마고? 36이네. 뭐가 다른 거야? 바보야. 이게 96이지. 계산을 바보처럼 못해.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뭐가 맞아? 둘 다 맞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약간 무지성으로 풀 수 있어. 이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직선형이든 선분이든 반직선이든 다 가능해.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안 되는 일들만 빼주면 되는 방식인 거고, 두 번째는 도형의 특징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면 만들어질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겠니?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선택해야 되겠지. 어느 한쪽에서 3개가 되고 어느 한쪽에서 하나가 되면 그건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전체 사각형 개수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각형 다 빼고 여기서 만든 사각형 다 뺀다. 약간 무지성처럼 약간 패턴이 느껴지는 대신 얘는 도형의 성질이 보이는 계산 과정을 따져보면 글쎄 모르겠어. 좀 더 복잡한 상황이면 또 계산이 좀 다르겠지만 큰 차이 없어요. 결론은 둘 다 알아두자.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던가 아니면 도형의 성질대로 풀어보던가. 둘 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같은 간격 9개 점,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떤 방식이 낫겠어? 도형의 성질? 봐봐. 직선 이름이 여기를 L, 여기 직선을 M, 여기 N이라고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리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도형의 성질로 하자면, L에 걸치는 4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점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또, M이라는 이 4개의 점에서 2개 선택해서 나머지 점에서 하나 만드는 경우. 근데 그렇게 세다 보면 서로 겹치는 경우의 수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맨 끝에 있는 점으로 만든 삼각형. 그럼 첫 번째 세인 경우랑 두 번째 세인 경우에 동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건 그냥 전체에서 이렇게 4점으로 만들어졌을 때 삼각형을 빼고, 이렇게 4점으로 거쳐 있을 때 삼각형 빼고, 이렇게 4점으로 있을 때 삼각형 빼고. 그게 더 깔끔하죠. 생각을 해내기에. 그러니까 전체에서 안 되는 경우를 걷어내는 게 빠를지, 따져보고 하나씩 구해보는 게 빠를지. 앞의 경우에서는 두 번째가 좀 더 수월했죠. 주어져 있는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기가.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왜? 세다 보면은 서로 겹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점이 몇 개냐? 9개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빼줘야 돼. 이 4점이 들어가 있는 삼각형. 고스란히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3개를 빼줘야 되겠지. 3개의 변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아이야. 선생님이 마른 기침이 안 끝나. 분필 마셔서 그런가? 21번 볼게요. 자, 평행선 4개, 5개 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 음, 음. 평행사변형의 개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거야.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했으면 이 문제 진짜 완전 재밌는 문제돼. 사각형이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가로 변이라고 봐도 되거든. 그치? 이해되느냐?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보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여기 요 안에서, 얘도 요 안에서, 이쪽도 여기서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을 가로 변으로 놓는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없어. 평행한 두 직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이야. 이거는 되게 노동이죠. 4줄짜리 5줄짜리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는 5줄짜리 4줄짜리, 여기는 4줄 4줄 만나요.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 셋을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미안하다. 열 종류의 꽃이 있는데 3, 3,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냥 말로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봉다리 10개 중에 3개. 그 다음 나무 몇 개? 7개 중에 3개. 이런 식으로 뽑으면 마지막 봉다리 4개는 한 묶음이죠. 곱하기 1. 끝. 말하면서 그냥 썼는데 괜찮아? 23번 갈게요. 11명 학생 나누어 자자. 일단 이거는 3, 3, 5로 나누고, 그러면은 팀에다가 이름을 정할 수 있겠지. 얘를 A팀, 얘를 B팀, 얘를 C팀, 뭐 이렇게 묶음이 있겠지.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일단 11명 중에 3명 뽑고요. 남은 8명 중에 또 3명 뽑으면 5명이 한 조 하면 되겠죠. 얘네가 자리를 3명이서 자리 잡는 거랑 똑같죠. 3명의 순열이랑 같다. 야, 6명이야.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자, 보자.
2명 뽑고, 2명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 봐봐.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어떻게 쪼갤 거냐면, 2명, 6명 중 2명, 나머지 2명이 한 자리 한 자리를 이렇게 가져가. 근데 얘는 이제 대진표상 둘 하나 똑같지. 그러니 그렇게 뽑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해보자. 그런데 얘랑 얘 자리 서로 바꾼 거 똑같은 경우지. 그러니까 봐봐. 6명 중에 2명 뽑아서 여기에 넣었어. 곱하기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여기다 넣었어. 그치? 남은 2명이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러니까 2야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한 그룹 이렇게 4개의 자리에 집어넣지만 얘네가 자리 바꾼 것도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25번 10개의 자연수 중에 세수를 선택해. 합이 3의 배수. 자, 봐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이 3의 배수면 나머지 상황에 따라서 3의 배수 기준으로 보면 세 종류가 있죠. 맞아요? 이해됐어? 3의 배수, 3의 배수보다 1 큰 거, 3의 배수보다 2 큰 거. 이 그룹의 이름을 각각 A, B, C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쵸? 이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배열해보면 3699, 1470이고 여기가 258 이렇게 된다고. 10개가. 그치? 그랬을 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A가 되든지 A, B, C가 되든지 A가 들어간다면 이해됐어? A 없이 되는 거 B, B가 되든지. 근데 B, B, C나 B, C, C나 안 되지. 그 다음 뭐 있어? 상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해됐을까? 이렇게 찾는 게 빨라. A란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3개 중에 순서 없이 3개 고르는 거죠. 한 가지지.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이런 식으로 뽑으면 자, BBB면 CCC면 이렇게 되더라. 됐을까요? 26번 같은 글은 8개. 여기서 이제 같은 글은 8개라는 거는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 같은 구슬 3개를 놓을 때 어느 2개의 구슬도 서로 이웃하지 않아. 뭔 말이야 이게. 일렬로 놓여있는 그릇 8개에 그릇 위에다가 구슬을 놓나 보네. 의자에 사람 앉는 거랑 똑같네, 그지?
8개의 접시가 있고 구슬 3개를 놓는 거야. 근데 뭐야? 한 그릇에 구슬 하나만 놓는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같아. 왜냐면 2개의 구슬이 죽겠다. 2개의 구슬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다는 건 한 그릇에 2개를 넣어놓으면 그냥 이웃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는다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잘 보세요. 접시에 구슬을 먼저 놓는 거야. 이제 칸막이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접시를 또 이 사이에 하나씩 미리 넣어놓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제 빈 접시 몇 개가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가 있죠. 맞습니까? 아. 음.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상관없나? 아, 자연수의 합이 5만 되면 되잖아. 음. 그림 잘못 그렸나? 자연수 합이 5가, 자, 합이 5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구성이면 돼. 자연수여야 되는 이유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긴 자연수가 아니어도 되지. 그러면 정수의 합이라고 해도 되고. 놓고 7이라고 해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어, 여기에 들어갈 접시의 개수를 정하는 거잖아. 이게 합이 5가 되면 돼. 근데 여기는 0이어도 되고, 여기는 1이어야 되잖아. 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랑 여기 들어가는 수의 기본 조건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모두 자연수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미리 배치해 놓는 거지. 그러면 이 자연수들의 구성이 같은 거지. 그렇지. 자, 다 봐봐. 자연수 2개와 0 이상인 수의 2개의 합이 5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미리 더해주고 여기도 미리 하나 더해서 이쪽을 7로 맞춰 놓으면 이제부터 모든 수는 자연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 순서에 상관없이야. 순서에 상관이 있구나. 합이 7이 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어? 자연수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4, 3, 4, 1, 1, 1 얘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3, 2, 1, 1로 만들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 2, 2, 1로 만들 수 있는 경우 가장 큰 수가 그럼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야 이게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얘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얘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4 12 4 20까지 자 요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써먹기 어렵겠지 그래 지울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슬이 있어 빈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맞아? 그런데 이게 구슬이 들어있다고 구슬이 여기 있어
그리고 얘네가 칸이 하나씩은 이 사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지? 그리고 나서 지금 남는 빈 접시 3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결국 빈 접시 3개를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에 넣는 방법인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겹치는 일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어, 어, 얘부터 얘 3개, 3개를 네 군데 순서 없이 이거를 뭘로 설명하지? 중복조합. 잠깐만. 음, 자, A, B, C, D라는 4개의 자리에 똑같은 모양을 집어 넣을 거거든? 한쪽에 다 몰아넣어도 돼. 아, 계산식을 뭘로 잡아줄까? 음, 아까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볼 생각을 해보자. 네 자리에 서로 같은 모양 3개를 넣는 거. 음, 아닌데 중복조합인데 그러면. 아, 이게 컨비네이션 6에 3인데. 아,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중복조합을 빼고 설명을 한다. 자, 설명해 줄게요. 너 4개 중에, 4개의 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할 거야. 3자리를 선택하는데, 3자리 선택하는데 이게 중복 가능해. 이해됐을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하나로 몰아내는 건 이거야. 이해됐어? 한 자리로 몰아넣는 거는 A로 3개 선택하든 B로 3개 선택하든 4가지야. 더하기. 2자리를 선택하면 A 2개, 그러니까 A, B로 선택하는 거. 그럼 먼저, 그러니까, 음, 얘는 A, B를 선택하는 거는 AAB가 될 수도 있고, ABB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둘을 선택할 때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2가지가 생겨. 그 다음에 넷 중에 3개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든지. 이렇게 설명은 해볼 수 있겠다. 어. 예전에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따로 개념이 있었어요. 4개 중에 중복해서 골라도 되니까 3개까지 선택하세요라는 거는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중복조합 자체를 추가해서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볼게. 중복조합을 설명을 한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게. 미안하다.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까와 같이 너 중에 어차피 중복이 가능한 상태로 세 자리 선택하는 거거든. 그럼 그 세 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나로 다 몰던지. 두 개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A, B를 선택하는 건 A, A, B도 될 수 있고 A, B, B도 될 수 있으니까 내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두 가지. 또는 아예 서로 다른 세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가능하겠다. 이렇게만 정리할게요. AC가 3m, 3m. 가로는 6m야. 자, 한 단의 높이는 30이야. 한 단의 폭은 50이야. 50의 배수야.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돼. 설계 방법을 구하세요. 그럼 가로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세로는 무조건 30인가? 다시. 높이는 30으로 일정해. 그러면 무조건 이게 높이로 10개가 있죠. 높이로 10개가 있으면 이 가로판 있지? 가로판. 계단의 가로판. 이것도 10개인 거죠. 어? 하나에 50이야. 그러니까 50이라기보다는 뭐 1층, 2층, 3층, 4층, 10. 여기를 10번이라고 할게. 여기 가로를 1, 2, 3, 4. 50 곱하기 50짜리 판이 몇 개가 있을 거야. 맞아? 이거의 합이 얼마야 되냐면 600이 나오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적어도 한 단은 있어야 되잖아. 자연수의 합이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하나씩 다 놓으면 몇 개가 더 필요하죠? 두 개죠. 두 개인데 그러면 1부터 10번째 칸에 그치? 두 개에 추가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여도 되고 하나에다가 다 넣어도 되지. 이해됐을까? 내가 12개의 판자를 놓을 건데 판자 12개를 놓을 건데 놓을 수 있는 자리는 10개야. 근데 각 자리에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미리 하나씩을 다 깔지. 그럼 판자 2개가 남았지. 2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 10개 판자 중에 하나에 몰아서 다 넣던지 아니면 10개 중에 순서 없이 2개를 넣던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건데 10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계산이 되긴 하거든. 아, 중복조합. 자, 중복조합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진짜 필요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혼란만 가중합니다. 굳이 요렇게만 갈게요. 이게 뭘 의미해? 10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에다가 다 넣는 거 또는 서로 다른 두 칸에 하나씩 넣는 거 이거는 이렇게도 같다. 그리고 중복조합은 나중에 설명 필요하면 꼭 해드릴게요. 28번 8명의 친구들이 여행을 갔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당번을 정하려고 해.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하고 꼭 한 번씩만 당번을 하는 경우의 수? 아하, 됐어. 그러면 사람 수 8번의 학생들이 있고 먼저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2명씩을 먼저 배치하자. 어떻게?
이렇게 6명을 모두 배치했네. 그지?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남아? 2명이 남지. 이 2명이 어떻게 갈 수 있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떻게 갈 수 있어? 하나에 몰아간다? 하나에 몰아가면 어떻게 될까? 셋 중에 하나에 몰아가던가. 아니면 셋 중에 2개를 따로따로 들어가던가. 근데 모든 친구들은 꼭 한 번씩만 식사 당번을 할 수 있대. 어? 잠깐만. 상황을 잠깐 보자. 식사 당번은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2명씩을 일단 배치를 했어. 2명씩 배치하고 2명이 남았네. 노는 애 둘이 여기 있어. 야, 니네 둘 다 아침에 해, 점심에 해, 저녁에 해. 모든 학생들은 꼭 한 번씩만 식사 당번을 한다. 저게 한 번씩만? 한 번씩 식사 당번을 한다. 그러니까 식사 당번을 2번 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식사 당번을 아예 안 한다? 아니, 그 경우를 셀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럼 청소 안 하는 경우, 한 명만 청소하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청소를 아무도 안 해요. 둘 중에 한 명만 해요. 이것도 가능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 한 번씩은 하고, 2번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 같은데, 뜻이. 친구들은 꼭 한 번씩만 식사 당번을 한다. 그 남은 2명이 그냥 식사 당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식사 당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이긴 해. 저게 참 한글이지만 나도 이해하기 좀 어렵다. 내 생각엔 이 상황인 것 같아. 자, 1번 볼게요. 수식 관계로 쓰려고 하지 말고, 2가지야. 실예를 들든지, 상황을 이해해보든지. 좌변이 n부터 n-1 r개죠. 그래서 n-r 더하기 1개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좌변이야. 우변을 볼게. 우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n 곱하기 n-1, n-2. 근데 어디까지 곱해? 너에서 너 빼고 1 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n-r 더하기 1까지 곱하다. 어때? 결론은 같지?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거. 예를 들어서 5의 3이 5 곱하기 퍼뮤테이션 4, 2와 같은가? 4 곱하기 3에 5 곱한 거죠. 5부터 3까지 곱한 거죠. 5, 4, 3, 3개. 이렇게 실예를 들어봐도 좋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2번은 할 수 있겠죠? 너에서 너 뺀 거 더하기 1, 너에서 너 뺀 거 더하기 1로 구성한 거니까. 2번 볼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좌변은 n 더하기 1 곱하기 n 곱하기 n-1 해서 저기서 r 빼고 1을 더하면 n-r 더하기 2까지 곱한 거야, 좌변은. 우변은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 n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는데 n 플러스 1에서 빼기 n-r 더하기 1에 1까지 빼는 거거든. 그러면 어디까지 곱하게 되냐면 r 더하기 1까지 곱했다는 거야. 같지 않죠? 2번은 어떻게 고치면 같아지냐면 이건 컨비네이션 상황에서는 성립해요. 너와 너의 합이 n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합이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컨비네이션 상황에서는 성립합니다. 이해됐죠?
그 얘기인 거야. 자, 컨비네이션은 좀 더 보기 편하죠. 둘의 값이 같으려면 둘의 합이 전체 경우의 수가 둘의 합이 n이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성립하고 안 하고 성립하고. 자, 4번 볼게요. 4번은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였어. r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퍼뮤테이션 n의 r이죠. 맞아요? 너랑 이쪽은 보면 n 곱하기 r 마이너스 1 팩토리얼 그다음에 퍼뮤테이션 뭐고 n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근데 아까 우리 확인했을 때 어땠어? 이 값이 뭐랑 같았지? 이 값이 뭐랑 같았지? 퍼뮤테이션 n의 r과 같았죠. 어디 있었냐면 1번에 있었단 말이야. 성질. 그러니까 합답형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보통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을 순서대로 가면서 생각을 해내는, 생각을 정리하는 순서대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란 말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r 팩토리얼 분의 r은 r-1 팩토리얼 분의 1과 같나요를 물어보는 거야. 같죠? 여기 n 아니야? r이야. 4번은 성립한다고. 4번이 성립함을 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 1번 문항에서 정리해줬던 퍼뮤테이션 순열의 특징을 반드시 보셔라. 되겠나요? 5번도 수식관계만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 30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눈의 수를 차례로 배열해 세 자리 자연수로 만들어 두 개의 같은 숫자를 가진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숫자가 두 개만 같대요.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수를 배열을 할 거야. 차례로 배열을 해. 그지? 그 중에 같은 수 두 개가 나온대. 그럼 일단 내가 여기서 선택해야 될 수는 몇 개예요? 이런 거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별 이런 식으로 선택하잖아. 결국 선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이게 둘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선택을 했다? 그 중에 하나를 두 개짜리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해될까? 그러므로 내가 두 수를 동그라미 X를 선택해서 서로 다르게. 근데 한 경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별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경우는 동그라미 별,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동그라미 별을 선택을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의 구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별이나 동그라미 별, 별이나 두 개를 선택하더라도.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면 1, 2를 선택했다. 그럼 1, 1, 2일 수도 있고 1, 2, 2일 수도 있잖아. 그치? 자연수의 개수야? 아, 잠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숫자를 이런 식으로 뽑은 거야. AAP. AAP를 뽑았지. 그럼 다시 얘를 배열할 거야. 몇 가지 종류로 배열이 가능하지? AAB, ABA, BAA. 그치? 이렇게 된다. 자, 6개 중
두 개의 숫자 선택하고 A, B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그 다음 자리 배열까지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각각의 계산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돼? 31번. 여자 4명, 남자 6명 중에 4명의 대표를 선출할 거야. 다음에 각각의 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A, B, C 상황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면 되겠지. 여자 둘, 남 둘, 특정 남학생 1명. 그러면 얘는 A 상황을 볼게. A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여4, 남6인데 첫 번째 특정한 남학생 1명이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학생 빼고 여자 둘, 남자 하나를 뽑아야 되겠지. 그치? 특정한 남학생 1명을 포함한다는 거는 그 특정한 남학생 수는 제외하고. 그래서 얘는 여학생 4명 중에 2명의 대표와 남학생 5명 중에 1명의 대표를 뽑는 거지. 특정한 남학생 이미 뽑아놨으니까. B를 보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반드시 포함. 그러면 우선 먼저 포함할 학생 수를 어떻게 돼? 여자 넷 중에 하나 먼저 대표, 남자 6명 중에 하나 대표를 뽑아놔. 맞아? 이게 뭐냐면 여자 1, 남자 2를 먼저 뽑아놔. 그리고 나선 남녀 상관없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그럼 남은 8명 중에 아무나 둘 대표로 뽑는 거야. 남자를 적어도 1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10명 중에 4명을 뽑으면 전체 경우의 수죠. 그 중에서 남자를 적어도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남자를 아무도 안 뽑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되겠지. 그래서 남자 6명 중에 4명의 대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x가 6이면 총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예요. y하고 g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잖아요. x보다만 작으면 되지. 요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순서 있게 5일 때는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죠. x가 4일 때는, x가 3일 때는, x가 2일 때는 불가능. x가 2면 1, 1이니까 안 되죠. 요거만 더하면 되네요. 요렇게. 그러면 어차피 잠깐만. 그럴 거면 어차피 그냥 서로 다르게 3개만 뽑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순서가 생기니까 해보자. 그것도 생각해 볼게. 이렇게 더할 거죠. 40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가지를 골라.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수를 무조건 x라고 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안 되나? 어떠한 경우든 서로 다르게 3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6, 5, 4를 골랐어.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겠구나. 나누기가 아니라. 그럼 얘가 x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yz가 될 수도 있고 gy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 놓으면 2가지씩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셋을 딱 골라 놓으면 제일 큰 건 x가 확정.
근데 나머지 둘은 서로 자리 바꾸는 거는 다른 경우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좀 다르겠습니다. 33번. 악수의 총 횟수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자. A1, B1, A2, B2, 2번 부부, 3번 부부, 10번 부부까지 총 20명이 있어. 자, 부부 모임을 했는데 남자들은 그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할 수 있어.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끼리는 악수하지 않아. 너 중에 둘을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총 몇 명이니? 20명이 악수해. 그치? 빼기. 부부끼리 악수하는 경우 빼. 빼기. 여자끼리 악수하는 경우도 빼. 이러면 되겠는데? 생각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20명에서 둘씩 짝을 지을 거야. 그런데 부부끼리면 10번의 악수죠. 10쌍이니까 여자끼리는 10명이서 서로 여자끼리 악수하는 경우 빼면 되겠지. 이해될까? 34번. 원 위에 있는 서로 다른 n개의 점이 있어. 직선의 개수가 45개래.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는 어렵지 않다. 그치? 자, n개의 점에서 몇 개를 선택해? 직선이면 2개 선택해서 45죠. 그치? 여기서 그냥 n이 구해져. 2분의 n의 n-1.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90인 거. 그렇지. 점이 10개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점 10개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에서 왜 이러지? 심장 쪽이 이렇게 아프지? 약분. 오늘 진짜 컨디션 최악이네. 자, 35번. 내 학교에서 2명씩 배드민턴 선수를 뽑아. 자, 보세요. 내 학교에서 2명씩 배드민턴 선수를 뽑습니다. 토너먼트 시합을 할 때 같은 학교에서 나온 선수는 결승전 이외에는 시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A 학교에 2명, B 학교에 B 학교에 2명, C 학교 2명, D 학교 2명 있어. 그런데
결승전 이전에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가 A1이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는 A2가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자, 보자. 토너먼트 시합을 할 때 같은 학교 나온 선수는 시합을 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1이 들어가고 여기 A2가 들어가도 A2가 못 올라가면 안 만나는 거 아니냐. 근데 A2가 이기면 만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만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빼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결승전 이전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1단계 1차적으로 와, 왜 이러지? 기침이 좀 멈추더니 심장이 아프네. 자, 1단계가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1조, 2조. 그래서 1단계에 예선 조편성. 그치? A1이 갈 수 있는 거.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가지 경우 수지. 그래서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겨. 1단계. 16가지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예를 들어서 A1, B1, C1, D1이 들어갔다. 시작! 그럼 A, B, C, D 어쨌든 서로 다른 학교 출신 4개 학교에 출신이 다른 학생 4명이 있지. 이를 둘둘 묶어. 자, 여기서 둘둘 묶는 거. 그러니까 예선 상대 어떻게 될까? 예선 상대를 뽑는다는 거. 네 명 중에 이렇게 4명 중에 이렇게 둘을 선택했다? 나머지 둘은 자동이지. 맞아? 그게 1조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 이쪽 줄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도 일어나겠지. 4명 중에 둘을 선택하면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둘이가 되겠지. 끝이야. 괜찮을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각 학교를 그러니까 같은 학교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주는 거잖아. 하나를 선택해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완성이니까 2의 4제곱이 되고 이게 이쪽 4명을 가지고 여기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넷 중에 둘을 딱 묶어버리면 여기도 묶어버리면 나머지 둘은 자동 여기로 가야 되지. 그런 일이 저쪽에서도 한번 생기고 이쪽에서도 한번 생긴다. 오늘은 선생님 진짜 컨디션이 최악이다, 최악. 지금까지도 안 좋았는데 오늘은 진짜 생각해볼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선생님이 그냥 밥을 안 먹고 첫 끼를 좀 늦게 먹었어. 첫 끼를 늦게 언제 먹었냐면 일부 수업 끝나고 아까 5시 40분인가? 이제 부랴부랴 먹었어. 선생님 보통 아침 잘 안 먹게 돼. 2학년 때. 수열과 그것의 수열의 극한 배울 거고. 다항함수의 극한 플러스 미적분. 이게 수학 1이야. 이게 수학 2라고 불릴 거야. 그 다음에 확률 통계. 확률 통계. 선생님이 아까 뭐 지난번 이항 정리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거 있지. 그게 이때 나와.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 다음 단계야 여기가. 그 다음에 통계도 확률 기반 통계와 통계 두 가지를 같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거는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과목은 따로, 그러니까 미적분이 있는데 이 미적분을 다항함수 안에서만 하면 이 과정이야. 공통과정. 근데 여기 미적분은 이걸 다 하는 거야.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의 미적분을 따로따로 배우고 이것들을 연계시켜서 다시 새로운 함수들이 막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한 종류의 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거고, 얘는 네 종류의 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종류를 또 조합을 시켜요. 로그 함수이면서 지수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걸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거든. 이것들을 막 합성시키면서 곱하면서 두 개 함수를 곱하기도 하고 두 개 함수를 합성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미적분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한 개의 함수로 하고 여기서 네 개의 함수로 하니까 네 배 어렵냐? 아니야. 훨씬 더 많이 어려워져. 이공계 미적분이야. 그렇게 되고, 행렬은 그러니까 너네 때 수능 범위는 이렇게 돼. 이렇게 세 개야. 정해졌어. 수능 과목은 정해졌고. 행렬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개념만 알고 끝나요, 이번에. 행렬은 소괄호 안에 수나 문자를 배치하는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배치하냐면 엑셀 해봤냐? 엑셀? 엑셀 파일. 그게 매트릭스야. 행렬. 그게 행렬이거든.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자리를 1행, 이 자리를 2행, 이 자리를 1열, 이 자리를 2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는 요령 되게 쉬워. 너 혹시 덧셈 기호 어떻게 쓰니? 가로 먼저 쓰냐? 더하기 할 때? 아 진짜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덧셈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말해 나는 보통. 아 덧셈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써 그러면. 그래서 이게 행렬이고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읽을 수만 있다면 이게 좀 더 수학적 이해력을 더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 XY 좌표 평면을 이렇게 90도 회전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가 Y 이렇게 X가 있잖아. X가 1이에요. X가 2예요. Y가 1이에요. Y가 2예요. 이렇게 90도 회전하잖아. 여기가 뭐야? 좌표 읽어봐. 여기서 읽어봐. 1,1. 여기가 1,2지. XY 좌표 평면을 90도 돌렸다고 생각해봐. 이걸 뭐 N축이라고도 부르는데 됐고. 여기 2,1이지. 여기가 2,2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을 때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읽어. 2행 1열, 2행 2열. 좌표 읽는 거랑 똑같아. 네. 90도 회전시킨. 이해됐을까? 이게 중요한 게 행렬 선생님이 행렬의 곱셈에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행렬이라고 있는 저 덧셈 기호를 쓰는 순서대로 곱셈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행렬을 뭐라고 하냐? 2차 두 줄 있잖아.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두 개씩 들어가는 정사각형 행렬 모양이다. 그러면 행렬이 사실은 위아래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가로로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또는 가로 세로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이 늘려가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행렬이 바로 2차 정사각 행렬이라서 이것만 배우게 될 거야. 이, 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거만 공부할 거야. 알겠죠? 개념만 쭉 설명하고 인트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자. 같이 읽어볼 거야. 순화 문자를 직사각형 괄호 안에 열어놓는 게 행렬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순화 문자를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 좀 할게요. 개념이니까. 행렬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을 성분이라고 한다. 가로줄 옆에다 써볼게. 1행, 2행이라고 하고 세로줄 1열, 2열이라고 한다. 행을 항상 먼저 읽어요. 1행, 2열 이런 식으로. m개 행과 n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m 곱하기 n 행렬이라 한다. 행의 개수, m의 개수를 의미해. 이럴 때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불러. 근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서로 같을 때는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n차 정사각 행렬. i행과 j열이 고차한 위치의 성분을 표현할 땐 괄호에 i, j 성분이라고 해. 이거 뭐랑 비슷해? 좌표랑 비슷하지?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2고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2,2다라고 말했지. 이게 따져보면 이쪽으로 x축을 놔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한 거고 여기를 y축으로 놓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예요 와 같이 주어져 있는 평면 좌표를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읽는 좌표 위치랑 똑같다고. 좌표로서도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외우는 가장 난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전에 내 지금까지 대부분 아이들이 덧셈 쓸 때 이런 순서로 썼거든. 그래서 야 너네 덧셈 기호 쓰는 순서대로 써라. 그게 행열이다. 이렇게 했는데 덧셈 기호를 세로부터 쓰다니 이럴 수가. 이건 나의 편견이야. 너의 잘못은 아닌데 앞으로 가로부터 쓰라. 행열이라고 읽어. 그리고 이게 이 형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의 곱셈에서 이 순서대로 곱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IJ 성분이 행렬 A를 간단하게 봐봐. 여기가 A11, A12, A21, A22 성분이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A라고 불리는 행렬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줄여서 A의 I열, J열 이렇게 쓴다. I행 J열에 들어가는 성분 이름이 A다 이렇게 읽어요. A, IJ 이건 뭐냐면 IJ에 들어간 행렬이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표적인 문자로. 응? 대표적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한 번 더 줄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 네 개를 한 번에 줄여서. 표현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행렬의 상등. 행렬이 서로 같을 땐 일단 행렬의 꼴이 같아야 됩니다. 두 행렬이 같은 꼴, 같은 꼴이라고 하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긴 행렬과 이렇게 생긴 행렬이 상등 같을 조건이란 뜻이거든. 같으려면 어때야 돼? 일단 행과 열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될까? 그치, 성분. 대응하는 성분들이 서로 다 같아야 돼. 대응 성분들이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대응하는 모든 성분이 같을 때 두 행렬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같다와 같지 않다는 수학적 기호 동일합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는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더하고 뺍니다. 실수배라고 하는 건 봐봐. 예를 들어 볼게. 그냥 숫자를 써볼게. 이런 게 행렬이야. 이런 게 행렬인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하래. 생각해봐. 어떻게 더할 거 아니야? 같은 자리에 있는 값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됐을까? 빼면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빼면 돼. 실수배는 뭐냐? 자, 이런 행렬 앞에 2를 곱하래. 2배 하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각 성분이 2배 돼. 너무나 쉽지 않니? 기본 계산식이야. 그런데 행렬의 곱셈이 문제거든? 행렬의 곱셈은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A11, A12, B21, 뭐 B야. A22랑 곱하기 B11, B12, B21, B22를 곱하래. 자, 곱셈은 선생님이 아까 뭐 생각하라 그랬지? 이 행렬을 의미하는 이 덧셈 기호 순서 있지? 가로 먼저 하고 세로 하고 곱셈이 이 순서대로 곱해 나갑니다. 봐봐. 결과값을 잘 보세요. 여기가 1행 1열이지, 위치가.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이지. 잘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행과 1열을 곱하세요라는 뜻이야. 이 위치는. 뭐라고? 1행 1열의 위치값은 1행과 1열을 곱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행렬의 행에 들어가는 성분의 개수와 두 번째 행렬에 들어가는 한 열에 들어간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돼. 행렬을 어떻게 곱하냐? 요렇게 1행과 1열을 곱하라. 1행 1열의 결과는 앞에서 1행과 뒤에 행렬의 1열의 값을 곱하라. 그럼 어떻게 곱하냐? 짝이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써볼게요. 행렬. 이렇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야. 이대로 곱셈을 하는 겁니다. 덧셈 기호 순서대로. 어떻게? A11, B11 더하기 A12, B21.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만 써놓잖아. 외우기가 되게 힘들다고. 외우는 요령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두 번째, 1행 2열이면 1행과 2열을 곱한 결과가 1행 2열이 돼. 이렇게 곱한다 그랬어. 얘랑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11, B12 더하기 A12, B22 이렇게 돼. 여기는 2행과 1열을 곱하라는 거야. 2행과 1열. 행렬 A21, B11 더하기 A22, B21. 마지막 2행 2열. 그럼 여기에 2행과 여기에 2열을 곱하는 거야. A21, B12, A22, B22. 결과 똑같지? 그러니까 행렬은 이 순서대로 읽고 이 순서대로 곱한다. 곱셈이 연산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행렬의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렬의 덧셈은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잖아. 뒤집어서 더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행렬의 곱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죠. 앞에 건 행이고, 그렇지. 얘가 행과 얘의 열을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m행 n열이면 이 순서대로인데 얘가 이번에는 행이 되고 이건 열이 되잖아. 그래서 행열을 뒤집어서 곱하면 같지 않아요. 또한 행열의 곱셈이 가능하려면 일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와 일열에 있는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일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는 열의 개수죠. 그렇지? 그래서 A, B 행열을 곱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M행 N열, 여기가 L행 P행 Q열이라고 하자. 이 곱셈이 가능해지려면 너의 열의 개수와 너의 행의 개수가 같아져야 돼. 이게 서로 같아야 돼. 이게 같아졌을 때 나오는 곱셈 결과인 C라는 행열의 결과값은 M행 Q열이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2짜리 정사각행렬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몰라도 돼.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행렬의 입장에서 보면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 경우는 곱해진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셈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뭐 이번 행렬에서 여기를 다룰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행렬의 종류와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근데 뭐 어떤 거냐면 봐봐. 어떤 걸 좀 정리할 수 있냐면 개수와 미지수를 분리해서 표현도 가능해. 봐봐. 1, 2, 3, 4에 XY는 3, 4다.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행렬의 곱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2Y는 3이고 얘는 3X 더하기 4Y는 4지.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 부분과 미지수 부분을 분리해서 표현해서 각각을 같이 묶어서가 아니라 따로따로의 성질들을 파악하는데 일단 쓸 수 있어. 정말 다양해. 그리고 얘를 아직 도형의 방정식을 안 했으니까 아무튼 얘가 2행 2열짜리지 1행 2열이지 아니 2행 1열이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니까 곱셈도 가능하고 남은 결과는 2행 1열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도형에 쓰이면은 도형의 방정식에 묶여 쓰이면 주어져 있는 도형의 변환을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진짜 기능이 많거든. 주어져 있는 도형을 축소해라, 확대해라, 회전시켜라, 뭐 이런 변환들을 행렬로 할 수 있는, 아니 행렬로밖에 못하는 거야. 수학적 정의를 제대로 내리려면.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전체 도형을 이쪽으로 60도 돌리세요. 변환을 했잖아? 이 변환 결과를 행렬의 회전 변환 이렇게 해서 도형도 움직일 수 있고. 안 배워. 그러니까
행렬의 회전 변환이 있었던 건 2000년 중반 때 2005년 7년 2005년에서 7년 사이 2007년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이런 거를 행렬로서 정의 내리고 도형을 변환시키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뺍시다. 대학 가면 있어. 대학 가면 있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모두 똑같이 변환을 하고 바꾸고 싶을 땐 모든 식을 다 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렬의 일부분만을 딱딱딱 손을 봐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수학적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워. 너네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행렬의 겉모습? 겉의 테두리만 살짝 맛보고 끝나. 이렇게 수능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조건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이 배웠던 행렬은 되게 깊이 있고 진짜 어렵거든. 지금은 아이 뭐 이런 거 없어. 쉬워. 결론은.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거의 끝이야.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사실 뺄셈은 덧셈에 마이너스 연산이니까 됐고, 덧셈, 실수배, 곱셈이 있거든? 연산 다 배웠지. 행렬을 뭐 2차 전사각 행렬만 할 거니까 아까와 같이 서로 다른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끼리의 연산을 하지도 않을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행렬의 종류랑 최종 연산만 딱 하면 끝나요. 되게 단순해. 자, 다시 한번 무슨 얘기냐면 행렬의 영역이 이만큼이잖아. 행렬로 할 수 있는 수학적 영역이 이만큼이면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만 살짝 맛보고 우리는 끝이야. 행렬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니네 대학 가서 공부해라 이런 뜻이야.